한국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핵 폭격기, 중국의 H6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엔 60년도 더 넘게 운용되고 있는 중국의 H6 폭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격기란 항공기에 폭탄을 탑재해 적군의 머리 위에서 떨어뜨리는 무기를 말하는데요. 과거 인류가 하늘을 날기 시작하자 곧바로 등장한 무기 플랫폼이며 2차 세계대전에 가장 많이 발전했고 동시에 가장 많이 쓰인 무기죠. 크기마다 다르지만 대형 폭격기는 수십 톤까지 폭탄을 싣고 적국 영토에 대규모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무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요. 크고 둔한 대형 폭격기는 방공미사일과 요격기에 밥이 되었고 이에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위험한 폭격기를 대체할 미사일이 많이 등장했죠. 거기다 전투기와 폭격기를 하나로 합친 전폭기까지 등장하며 대형 폭격기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폭격기를 아직까지 운용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적의 하늘을 내 하늘처럼 날아다니며 방공망을 지워버리는 바로 미국이죠. 제가 대형 폭격기가 요격기나 방공미사일의 밥이라고 했나요? 하지만 적의 요격기와 방공미사일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은 적의 저항을 모두 없애버리고 대형 폭격기의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이 가능한 전략이죠. 아무리 옛날 무기라도 적의 저항 능력을 소멸시키면 신형 폭격기든 60년도 더 넘은 폭격기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55년에 도입한 B-52를 아직도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죠. 폭장량이 무려 27톤이나 되는 미친 폭격기입니다. 또한 B-2와 같은 스텔스 폭격기도 보유하고 있어 방공망을 피해 적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B-2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탁구공에서 농구공 수준인데 이 정도 크기는 레이더에 수없이 많이 잡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2차 대전부터 폭격기를 가장 잘 활용한 나라이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현 시대에서 미국만 폭격기를 운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소련을 이은 러시아도 빠질 수 없습니다. 미국에게 밀려 명함을 내밀기는 힘든 정도이지만 그래도 강력한 무력으로 적들을 제압한 후 폭격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의 불편한 이웃 중국도 대형 폭격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과거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국공내전을 펼쳤고 여기서 마오쩌둥이 승리하면서 지금의 중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공군이라는 게 없어서 공산권의 대장이었던 소련이 같은 공산권인 중국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미그-17이나 미그-19와 같은 전투기도 저렴한 가격에 넘겼고 심지어 1954년엔 소련도 이제 막 배치하던 삐까뻔쩍한 신상 투폴레프 16도 중국에게 면허 생산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면허 생산이란 만들어진 무기를 도입하는 것 대신 생산 권리를 줄 테니 필요하면 만들어 쓰라는 말입니다. 같은 사회주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이런 귀한 무기까지 넘겨준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중국은 1958년 투폴레프 16을 라이센스 생산해서 H6라는 제식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무려 1958년부터 말이죠. H6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34.8m이며 중량은 37톤입니다. 승무원은 4명이 탑승하며 항속거리는 6,000km, 전투반경은 1,800km입니다. 무장은 23mm NR-23 터렛이 전방과 상부, 하부와 후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종 공대지와 공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고 9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터보 제트 엔진을 2개 장착했으며 최고 속력은 마하 0.8에서 0.9 정도이죠. H6는 투폴레프 16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엔진이 동체와 주위계 연결부에 장착되어 있고 후테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테익이란 항공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날개 디자인으로 날개가 뒤로 꺾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비슷한 디자인은 라이센스 생산이기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국은 지금까지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게 함정이죠. 중국이 H6를 생산하던 시기는 중국 공군의 암흑기가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공군이 무럭무럭 성장해왔지만 바로 다음에 중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이 생기면서 사이가 점차 틀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내막을 알아보자면 1953년에 스탈린이 죽으면서 소련은 니키타 흐루쇼프가 이끌게 됩니다. 흐루쇼프는 신격화된 스탈린의 위상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력했는데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사이가 급격히 틀어집니다. 소련은 중국의 이런 행동이 주제넘는다고 생각하고 그간 지원하던 것들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기술이고 부품이고 할 거 없이 전부 중단해버리며 중국에 파견한 소련의 기술진들도 본토로 송환해버리죠. 이렇게 중국 공군이 망해버리나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었는데요. H6를 이미 받아서 면허 생산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H6를 대량 생산해서 주변국을 압도하고 과거의 중국처럼 다시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지 라는 행복 회로를 한창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람과는 달리 제트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6.25 전쟁 이후부터 뚱뚱하고 느린 폭격기는 힘을 쓰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야 엄청난 양의 폭탄을 싣고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저 커다란 목표물에 불과하죠. 하지만 중국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마냥 H6를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몇 기 생산에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기를 양산하고 거기다 양산을 넘어 개량까지 해버리죠.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중국이 마냥 생각 없이 돈을 쓴 것은 아닌데요. 나름 대형 폭격기도 쓸모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미국도 1955년부터 운용한 B-52를 지금까지도 전략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군용기이며 또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했죠. 하지만 이는 미국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전쟁을 치른다면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상대의 하늘과 바다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럼 전략 폭격기들이 유유히 적의 하늘을 날아다니며 숨어있는 적들에게 무수한 융단 폭격을 가하겠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이런 느낌을 생각하고 H6에 그렇게 집착했을 테지만 사실상 미국의 방식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H6는 B-52와 크기가 비슷한데도 폭장량이 3배 이상 차이나고 항속거리도 3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지만 H6가 딱 하나 힘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핵공격이죠. 대형 폭격기는 크고 무거운 핵폭탄을 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1965년에 H6를 이용한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이렇듯 실험까지 잘 마쳤으니 H6를 실전에서도 잘 써먹기 위해 끊임없이 개량했는데요. 무려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K까지 12개의 개량형이 등장했고 그리고 마침내 K 버전에서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미사일 형태로 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써 중국은 지상과 수상, 공중에서 모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미국에게 참 좋지 못한 소식인데요. 미국이 신경 써야 할 중국의 핵 전력이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폭격기의 비행 거리가 짧아 미국까지 도달할 수도 없었지만 폭격기의 항속 거리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합쳐진다면 미국령인 괌 정도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60년도 지난 H6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중국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들 H6를 지나치게 많이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미국처럼 자유롭게 폭격기를 운용할 수도 없고 핵 공격용으로 쓴다고 해도 뭐 수백 발씩 들고 다닐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남아도는 기체들에는 대함 미사일을 잔뜩 달아 해상 작전기로 운용하고 있죠. 그럼 H6의 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주요 사용국이고 이후 수출에도 성공하는데요. 바로 투폴레프 16을 사용하던 이라크와 이집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2000년에 H6를 전량 퇴역시켰고 이라크에서는 여러 전쟁을 치르며 운용하던 H6가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만 운용 중이죠. 이런 H6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H6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 끊임없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의 영토와 영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을 지나치는 민항기의 경우에는 영해의 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닌 공역의 상공을 지나가는 것이라면 통행의 자유를 근거로 안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용기는 함부로 방공식별구역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지난 2019년 러시아의 군용기가 카디즈를 넘어 독도 영공까지 진입해 우리나라의 F-15K가 대응 사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함부로 방공식별구역을 넘으면 큰일 나죠. 만약 이때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했다면 러시아와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졌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당한 대응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이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와 손잡고 러시아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우리나라의 하늘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격기를 러시아 전투기가 호위하며 한반도 인근 상공을 날아다닌다? 이거 누구 보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역시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지역인 동북아시아는 오늘도 시끄러운데요.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동북아시아 그 한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과 힘을 잘 합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노인 학대, H6 폭격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